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툴을 바꿀 거라고 안내를 드렸죠? 수업 페이지에다가 제가 올려놨는데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상단에 수업 관련 링크에 구글 콜앱이라고 하는 게 떠 있을 겁니다. 자, 여기를 한번 다들 들어와 보실게요. 자, 구글 콜앱 처음에 딱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이거 나오신 분들은 그냥 취소 누르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여러분들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되어 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걸로 로그인 다 해주시고, 만약에 다른 사람 걸로 돼 있다 그러면 로그아웃 해서 본인 걸로 로그인 꼭 해주시고요. 로그인이 완료가 되시면 상단에 있는 이 파일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해서 새 노트라고 하는 거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새 탭으로 아예 페이지가 새로 열립니다. 자, 로그인하고 파일 눌러서 새 노트 여는 것까지 일단 여기까지 다들 진행해 주세요. 이거 지금 화면이 저랑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설정 같이 볼 거예요. 자, 다 되셨을까요? 자, 우측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이 설정 버튼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나오는 설정이 사이트라고 하는 녀석인데 여기서 테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골라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딱히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다크 테마를 사용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편집기 쪽으로 들어오시면 위에 있는 뭐 편집기 색상이나 바인딩, 글꼴 이런 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다 진행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똑같이 따라해야 되는 부분은 이 들여쓰기라고 하는 이 부분과 여기 체크박스 부분입니다. 저랑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 코드를 짤 수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 공통으로 좀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첫 번째 체크박스 해제되어 있는 이 녀석은 RPL에서도 했던 설정이랑 비슷한 건데 자동 완성 기능을 끄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직 파이썬 문법, 뭐 기초적인 활용법 어색한 상태에서 이 자동 완성 기능 켜놓으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요. 일부는 편한 부분이 있지만 편한 부분보다 혼란스러운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얘를 해제해놓고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더 건드릴 게 없는데 자, 기타라고 하는 곳에 이 파워 레벨, 뭐 코기 모드, 고양이 모드, 개 모드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선택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시면 된다라고 적혀 있는 건데요. 수업 페이지에도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린 게 있어요. 여기 이거 뭔지 간단하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썬파워로 해서 저장하고 저장했는데 바로 실행이 됐네요. 이렇게 이제 귀여운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코기 모드, 아기 고양이 모드, 개 모드예요. 그래서 이걸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깔끔한 화면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런 거 없앨 거고요. 그리고 썬파워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코드를 이렇게 쓰다 보면 이렇게 콤보가 나오게 돼요. 이게 썬파워입니다. 별거 없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던 매니파워 이 녀석은 애초에 첫 글자부터 그냥 바로 콤보가 이어지게끔 하는 이런 건데 정신 사납기 때문에 저는 끌 겁니다. 그리고 뭔가 설정을 바꾸고 저장을 했는데 바로바로 적용이 안 된 것 같다 싶으면은 새로 고침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저장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콜앱이라고 하는 녀석도 사실 우리가 방금 전까지 사용하고 있던 이 REPL처럼 그냥 온라인상으로 웹상에서 코드를 편집할 수 있는 코드 편집기 툴입니다. 제공되고 있는 그냥 사이트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파이썬 코드를 적으면 되는데 REPL 쓰고 있던 게 있으니까 이 녀석과 비교를 해서 살짝 알려드릴게요. 이 화살표가 왜 이렇게 안 나올까요? 에이, 안 나오네. 자, 두 개를 놓고 좀 보자면 자, REPL에서는 이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이었죠.
근데 여기는 안내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네요. 여기 부분이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를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코드를 적어주는 부분, 여기랑 동일한 역할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실행하는 단축키는 REPL이랑 동일합니다. 컨트롤 엔터 누르게 되면 실행을 하게 되는데, 콜앱에 딱 처음 들어와서 첫 번째 실행은 좀 오래 걸려요. 그 뒤부터는 좀 빨라지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수업에 참여하기 전에 콜앱을 미리 한번 켜놓고요. 아무것도 없어도 실행할 수 있으니 한번 실행을 돌려놓으세요. 수업 중에 이거 너무 오래 걸려서 혼자 이제 멈춰 있으면 곤란하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1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애초에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1이라는 결과를 볼 수 있는 코드죠. 자, 그렇다라는 건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이 REPL에서 이 콘솔 부분과 동일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코드상 에러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상황이면 동일하게 여기에 에러 메시지 같은 거 알려줄 거예요. 단 자, 에러를 직접 만들어 볼 건데 얘는 벌써 인식을 해버렸네요.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에러 상황을 보여드리면서 아니다. 이렇게 하면 에러를 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에러를 발생시킬 수가 있는데 자, 보면은 여기에 지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와요. 에러를 알려줘요. 근데 이것도 이 REPL에서 알려주던 것처럼 어디에서 에러가 났는지 이런 거 알려주긴 하는데 잘 보시면 얘는 두 번째 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코드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위에 보지 마시고요. 볼 거면은 딱 여기까지만 보세요.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으니까 코드를 찝어주니까 이 부분만 보고 나 여기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나서 이 에러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에러 내용 같은 경우는 REPL에 뜨는 거랑 여기 뜨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동일해요. 왜냐면 애초에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 자체가 뱉어주는 에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밑에 있는 오류 설명 이거 눌러보시면은 바뀌었네요. 옛날에는 스택 오버플로우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 녀석이 AI 대답을 할 수 있게끔 바뀌어 있으니까 얘는 누르지 맙시다. 누르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번역기나 구글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런 버튼이 컨트롤 엔터로 실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이 버튼이 여기 있는 이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녀석. 그래서 우리가 무한루프 같은 거 빠지면 여기에 스탑 버튼 나왔었죠. 여기에 네모 나올 겁니다. 무한루프에 빠졌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 녀석 눌러서 여기 있는 거 눌러서 멈춰 주시면 돼요. 이 REPL은 종료를 해줄 거고요. 앞으로 이제 콜앱 쓸 겁니다. 자, 그리고 콘솔 부분 이런 거 떠 있어서 지저분하다 싶으면은 요 옆에 있는 이 나가기 버튼 같이 생긴 거 있죠? 이 녀석에 마우스 올리면 X가 나오는데 이걸 누르시면은 콘솔 지워집니다.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행이 완료되면 완료됐다라고 시간과 이 초록 색깔 화살표가 하나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했을 때 아무것도 결과가 보이지 않는 코드여도 이런 걸 보고서 유추할 수 있겠죠? 실행이 잘 됐구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기본적인 단축키 몇 개 좀 알아볼 겁니다. 이 녀석이 REPL보다 좋은 점은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좋은 점은 우리 껐군요 제가. REPL 같은 경우는 파일을 여러 개 만들지 말자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막 풀고 이만큼을 주석을 건 다음에 그 밑에다가 또 다른 문제를 풀고 이런 식으로 하셨었어요. 그쵸? 근데 이 녀석은 그럴 필요가 딱히 없습니다. 왜냐면 컨트롤 M, B 세 개를 동시에 누르셔야 돼요. 컨트롤 알파벳 M 그 다음에 알파벳 B 같이 누르시면 이제 칸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 영역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셀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이 셀 하나하나가 REPL에서 쓰던 main.py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여러 개면 셀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한 문제씩 여기다 옮겨 놓고 푸셔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단축키에 대한 내용 제가 알려는 드리겠지만 수업 페이지에도 간단하게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단축키가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은 구글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알아보시면 됩니다. 다 나오니까요. 기본적인 것만 정리를 해놓은 거고 컨트롤 MB가 추가하는 거였죠?
컨트롤 MD가 삭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셀을 추가하고 삭제해서 우리가 코드를 사용할 때 편집기를 늘리고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수업 페이지 밑에 써있는 컨트롤 M과 이건 온점인데요. 이 녀석은 언제 쓰냐 보여드릴 겁니다. 상황을. 아이고. 자, 이렇게 코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녀석 말고 얘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컨트롤 F9 컨트롤 엔터가 실행이라고 했어요. 컨트롤 엔터로 실행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코드를 하나 썼는데 제가 여기다가도 코드를 써요. 그리고 나서 얘를 실행하면 컨트롤 엔터로 실행을 하면 얘는 이게 나왔군요. 이건 한번 해야겠네요.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코드를 셀을 4개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는 i 변수를 선언해서 값을 넣어 놓고요. i를 출력을 했어요. 그 코드인데 얘는 아직 실행한 적이 없죠. 그리고 이 녀석을 출력문을 실행했더니 i가 없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각각의 셀이 다 각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컨트롤 F9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면 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실행을 시키면서 얘가 출력 결과가 나왔네요. 이만큼의 셀을 순서대로 실행을 시키는 건 시키는 건데 여기서 만든 변수를 여기 다른 셀에서도 쓸 수 있게 해주는 실행법이에요. 전체를 한 번에 실행한다. 같이 같은 영역 안에 있는 코드로 인식하고 읽어주겠다 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한 번 하고 나면, 자,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프린트 i를 할 때 i의 값을 다르게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초기화된 상태로 쓰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이미 한 번 전체가 실행이 됐기 때문에 얘는 읽혀요. 이렇게. 이 상황일 때 여기에 있는 컨트롤 M 온점을 쓰는 겁니다. 이러면 모든 변수 다시 초기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셀에 들어있는 모든 애들을 다시 다 재실행시키겠다 해서 초기 값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걸 예를 눌러주시면 여기 약간의 시간이 흐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얘를 실행을 따로 시켜봤을 때 얘는 이제 에러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셀을 분리해서 쓰는 방법과 함께 쓰는 방법, 뭐 굳이 전체 실행을 통해서 나눠놓은 셀을 합쳐서 실행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얘를 가지고 할진 몰라도 어떠한 모듈 같은 거를 입혀 놓는다면 좀 분리시켜 놔야 보기가 편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같이 실행을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기능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다뤄드린 거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 내가 코드를 짜고 실행을 했는데 이제 가끔 얘가 먹통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동작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쪽을 잘 보시면 램과 디스크라고 하는 이 부분에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가끔 가다가 얘가 빨갛게 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동작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컨트롤 M 온점을 통해서 얘를 세션을 한번 다시 시작해 주시면 해결이 웬만하면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기본적인 단축키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 이제 진짜 문제 풀어볼 시간 드릴 건데, 자, 이 문제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제가 내용이 딱히 없을 거예요. 첫 번째부터 보면은 왜 안 나올까요, 이 친구? 얘도 안 나왔군요. 렉이 걸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하나씩 켜보죠. REPL이 좀 이렇게 느리기도 하고 좀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설마 로그인을 안 했다고 안 보여주는 건가? 여러분들은 나오시나요? 안 나와요? 이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안 나오면은 그냥 알려드릴게요, 따로. 방금 저 로그인 하지 않았나요? 뭐지? 안 나오네요.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기본적으로 써있는 게 없어도 상관이 없는 녀석들이라서 그냥 이 문제 텍스트 있죠. 이거를 다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쫙 복사를 해주시고
우리 콜앱으로 가서 이거 그냥 드래그 하시면 돼요. 쭉 드래그해서 복사하신 다음에 콜앱으로 와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이 녀석들 주석권은 단축키는 컨트롤 슬래시 동일합니다. 다 걸어놓고 문제 지금 6개니까 셀 6개 만들게요. 그리고 한 셀당 한 문제씩 이렇게 옮겨주겠습니다. 이 상태로 한 문제씩 풀어나가시면 돼요. 만약에 푸는 과정에서 나 전체 실행한 적이 없는데 위에 있는 변수가 읽혀요. 그러면 그냥 한번 초기화하고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6가지 문제 풀어볼 시간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시죠. 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해볼 거예요. 기본적인 사용법부터 문제를 풀 건데 자, 1부터 300까지 출력을 해달라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겠죠? 자, i는 1. 제가 1이라고 하는 값을 i한테 준 이유는 1부터 출력을 할 거기 때문에 초기 값을 1로 잡았다. 다음 while 사용할 거고요. i가 300까지 1씩 증가되는 코드를 먼저 적어주면 될 거니까 이러면 1부터 300까지 i가 1씩 증가하면서 총 300번 반복하는 반복문을 우리가 적어준 개념이 되겠죠? 그 안에 프린트 사용해서 변화하는 i 값을 실제로 출력을 해준다면 i는 1부터 300이라는 값이 잘 출력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문제 정답까지 확인했을 때 콘솔 때문에 문제가 지저분해 보이니까 X 눌러서 콘솔을 제거해 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문제 500부터 2330까지 출력을 해달라고 하고 있네요. 저 이거 그냥 활용을 하겠습니다. 500부터 2330이라고 하는 거 써주면 해결이겠죠? 이렇게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그냥 끄겠습니다. 그리고 100부터 마이너스 25까지래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이 반복문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는 한데 변화를 조금 많이 줘야 되죠. 자, 100이라고 하는 초기값부터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25. 그럼 얘는 그동안에 썼던 방식이랑 다르게 음의 방향으로 가져야 되는 애겠네요. 그러면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되는 거고 증감식도 변화가 있어야겠죠. 이래야 정상적으로 100부터 마이너스 25를 향해 갈 수 있을 거니까요. 왼쪽으로. 자, 여기까지는 방금 전에 배웠던 기본적인 반복문 개념 그대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네 번째 문제부터는 생각을 조금은 해줘야 돼요. 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일단 이거부터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이거 이 네 번째 문제 초기 값이랑 스텝 가지고 해결했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초기 값과 스텝 가지고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러면 조건문 활용해서 처리했다. 문제에 이게 써있기 때문에 조건문으로 다들 활용을 하셨나 보네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1부터 100까지 i가 1씩 증가할 수 있게끔 총 100번 반복하는 반복문 적어 놓고 우리가 i를 그냥 찍으면 그냥 짝수고 홀수고 상관없이 다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려고 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가져가야 되냐면 1부터 100 사이에 있는 짝수를 출력해라 라고 하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고민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1부터 100 출력 아니에요? 이건 기본적인 반복문 바로 위에서 쓰던 방식이니까 그쵸? 1부터 100 사이의 수를 출력하는 건 고민할 여지가 딱히 없어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적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짝수라고 하는 부분만 고민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 큰 메리트가 있는 순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되게 복잡한 로직을 구현하려고 한다, 어떠한 기능을 만들려고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이 사각형을 그려낼 수 있는 개발자는 없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상황처럼 1부터 100 사이의 수를 출력하는 행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짝수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해보고 메꾸면 결국 네모 완성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개발을 단계 차근차근 해 나가셔야 돼요.
한 번에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 어려울 거니까. 이게 기능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불가능합니다, 이거.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더라도 투두리스트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리스트 적어놓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 라는 느낌으로 코드를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짝수라고 하는 조건을 처리를 할 건데, 자, 짝수라는 건 결국 2, 4, 6, 8, 10 이런 식으로 쭉 2씩 증가되면 되겠죠. 그러면 스텝을 2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기 값이 1부터였기 때문에 2씩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 1, 3, 5, 7, 9가 나오겠죠. 그러면 홀수가 나왔네요. 많이 가까워졌죠. 이렇게 코드를 실행했을 때 짝수는 안 나올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거의 다 왔네. 이 녀석이 0이 되거나 2가 되면 어때요? 여기가 만약에 0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짝수를 출력하긴 하겠지만 0부터 출력을 할 거니까 문제랑 좀 달라지겠죠. 그럼 여기가 0은 안 되겠구나. 2가 된다면 2부터 출력을 할 것이고 2씩 증가를 할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로직을 수행할 수 있겠구나. 자, 이렇게도 풀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죠. 근데 이 방식은 썩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왜냐면 문제가 1부터 100 사이의 수 중에서 짝수를 골라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만약에 이 초기 값과 스텝 부분을 건드릴 수 없는 특정 상황이 되었다면 이 방식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if 조건을 활용해서 이런 문제를 푸는 연습을 좀 해줘야 돼요. 자, 다시 돌려놓을 거고요. 자, 지금 우리는 while문의 안쪽에다가 if를 사용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if의 안쪽에다가 while문을 쓸 수도 있고요. 이건 당연히 왔다 갔다가 가능한 겁니다. if 안에 if, while 안에 while 당연히 다 가능한 거예요. 자, 이 안쪽에 조건을 줄 겁니다. 어떤 조건을 줄 거냐? 짝수라고 하는 조건을 줄 거예요. 자, 짝수라고 하는 이 녀석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이제 값이 있을 때 얘를 2로 나누면, 얘가 만약에 짝수예요. 근데 얘를 2로 나눠요. 그러면 나눠 떨어지죠. 그쵸? 이 상황에서 얘가 계속 변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몫은 몰라요. 몫은 계속 바뀔 거니까 이 값에 따라서. 근데 나머지는 0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얘가 짝수라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일 거니까, 없을 거니까, 그죠? 우린 그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if, 자, i를 나누는데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나머지 연산자를 사용해서 나눠요. 그리고 얘를 2로 나눕니다. 그럼 이 결과가 0과 같냐를 물어볼 거예요. 이 조건이 참이되는 시점은 언제예요? i가 짝수일 때. 그럼 그때는 출력을 해야죠. 그렇죠? 지금 출력문이 if에 종속이 되면 이 조건이 참일 때에만 출력을 할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짝수를 출력하겠구나 까지 생각할 수 있고, 출력하고 밑으로 내려오면 증가되고 올라가겠구나. 그럼 i가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출력문이 실행되는 시점은 i가 짝수일 때만 실행이 되겠구나.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서 이 증감식이 if에 종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증감식이 지금 이 밑줄 그어진 이 네모 박스가 그어진 이 증감식은 누구한테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while이에요, if예요? 이건 while이죠. 왜냐면 들여쓰기 한 번밖에 안 됐으니까. 폴론이 두 개 나와서 들여쓰기 두 번 했으면 얘한테 종속이 된 걸 텐데, 얘는 그게 아니니까 지금 상황이. 그럼 이 녀석이 실제로 if한테 종속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얘는 아니, 이렇게 해야죠. 자, 이거는 아무 결과가 안 나온 건가요? 이거는 무한루프에 빠져 있는 겁니다. 왜 무한루프냐? 여기를 잘 보시면 네모가 유지되고 있고요.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초록색깔 화살표 같은 세모가 여기랑 여기를 왔다 갔다 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 있다가 4번 라인으로 내려가요. 조금 있으면 다시 3번 라인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동작되고 있는 코드 줄 라인을 의미하고 있는 건데,
무한루프에 빠졌지만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기 때문에 콘솔은 찍히지 않는 겁니다. 얘가 무한루프에 빠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자, i는 1이에요. 1, 참이죠.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if를 만났네요. 자, 봅니다. 이 조건 참인가요? 1일 때 커지시죠? 1 나누기 2가 어떻게 나머지가 0이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 안 하겠네요? if 끝났으니까 다음 코드 봐야 되는데 없죠? 그럼 while문 올라가야죠. 자, i 값 변했나요? 안 변했죠? 이래서 무한루프에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while 안에 if 안에 while 이런 거 쓸 때는 종속관계를 잘 따져가면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밑에 있는 두 문제는 잠깐 냅두고요. 제가 새로운 거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 이렇게 코드를 짰다라고 하면 이거 무조건 실행하는 애죠. 현재 우리 상황에서 i는 1이니까 1과 같냐? 같잖아요. 그쵸? 실행하면 당연히 1이 잘 나올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이 프린트를 이렇게 썼어요. 방금 전 상황이랑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들여쓰기라고 하는 인덴트를 아까 두 칸으로 정해놓은 거 기억나시나요? 설정에서. 근데 지금 한 칸밖에 안 띄었죠. 이거 지금 한 칸 스페이스바로 공백 준 겁니다. 탭을 누르지 않고요. 이러면 얘가 일단 나와요. 근데 아우 얘 또 왜 나와. 이게 안 나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이 녀석이 얘도 인적이 되게끔 바뀌었나 보네요. 옛날엔 분명히 안 됐는데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이제 우리가 두 칸이라고 지정을 해놓고 한 칸만 띄어쓰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들여쓰기 문법상 에러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되네요.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해볼까? 이것도 되네. 어쩔 수 없군요. 이제 온라인 사이트 툴 같은 경우에서 이런 것들을 좀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REPL도 이게 그냥 인식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따로 얘기를 안 들었다가 얘는 제가 옛날에 안 됐던 걸 기억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되네요 얘도. 근데 확실한 건 내가 들여쓰기를 두 칸으로 지정을 해놨으면 여러분들 두 칸으로 들여쓰기 해줘야 돼요. 이게 되니까 그냥 무시하고 써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볼까요? 지금 우리가 코드 상황에서 어떤 변경사항을 주면 요런 데다가 뭐 이런 식으로 변경사항을 주면 안 뜨네요. 또 실행을 시켜야 되나? 그냥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이쪽에 모든 변경사항이 저장됨이라고 하는 워딩이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이 녀석은 자동 저장을 해준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장이 되는데 여기 지금 떴죠? 이런 거 자동 저장을 해줘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저장된 애를 우리가 불러다 쓰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저장을 하는 게. 그래서 실제로 그거 알려드릴 겁니다. 자, 제목 이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 IPYNB 앞쪽에 있는 녀석을 이 점 앞에 있는 녀석이에요. 이만큼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변경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파이썬 4일차 2교시 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알아서 이름이 바뀌고요. 저장을 합니다. 얘가. 근데 만약에 이 저장이 안 된다 그러면 컨트롤 S 한번 누르시면 돼요. 그럼 얘가 저장을 해주는데 자, 이렇게 저장한 이 노트란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꺼내 쓸 수 있는가? 자, 그냥 콜앱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이 파일 노트 열기 눌러보시면 방금 저장했던 파이썬 4일차 2교시가 여기 있어요. 이 목록에서 찾아가지고 누르시면 저장된 그 상태 그 코드가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복습할 때나 아니면은 뭐 공부한 기록을 남겨놓고 싶을 때 이제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REPL보다는 훨씬 편하겠죠? REPL도 저장할 수 있는 방식이 없는 건 아닌데 저장하는 그 방법이 조금 까다롭기도 하고 느리고 별로라서 따로 언급을 안 해드렸던 거고 여기서부터는 저장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두 문제는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죠.